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강류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쪽 파트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어차피 우리가 다 필기를 합격하고 왔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다 알 거라고 가정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세세한 세부적인 특성, 기본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은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실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반응식이죠. 반응식. 자, 반응식을 필기에서는 보기에서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골랐다면 실기는 아예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반응식 출제 비중이 30%가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반응식만 다 알아도 여러분들 3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점수 60점 맞아야 되죠. 그중에서 절반은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자, 수업 들으신 다음에는 반응식 다 맞아야 됩니다. 이 기능장 실기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반응식이 더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반응식도 있지만 반응식은 정해져 있는 거고 수학식처럼 딱 답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반응식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수업 시간에 안 했다고 이거 왜 안 했죠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왜 그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기본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특성이나 이런 걸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반응식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물어봤자 분자량이 얼마인 물질, 여러분들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물질에 대한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그냥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 점 한번 여러분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서 반응식 들어가기 전에 반응식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조금씩 이 반응식의 기본 원리라던가 이런 화학적인 특성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인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인류 보겠습니다. 인류 위험물 우리가 전부 다 산화성 고체인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그러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인데 어떤 상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염소산 염류라고 들어가는 이 염 들어가는 애들이랑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 50kg의 위험 등급 1등급짜리죠. 그리고 자, 부질료, 브라질의 등료 있죠. 부질료 300kg의 등급 2등급입니다. 과중, 딱 봐도 무거워 보이죠. 과중 1000kg의 위험 등급 3등급입니다. 당연히 실기에서도 자, 품명에 따른 지정 수량과 위험 등급은 기본 암기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처음 아니니까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자,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질 중에서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인류 위험물에 들어간다라는 게 가끔 나오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면 크롬의 산화물 있지 않습니까? CR, 자, O3짜리 이런 거랑 보통 차, 염소산, 염류, 염소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화성 고체 정의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무래도 실기는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고, 자, 이런 문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거 다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괄호 구멍 뚫어놓고선 거기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 그 말을 쓰라고 하는데 거의 수치 많이 물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산화성 고체란 뭐냐면 일단 고체예요. 고체. 가로 있는 거 빼고 고체인데, 자, 뭐다? 고체로서 자,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 소방청장이 정한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방법에서 자, 실험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물질 위험하네라고 하면 인류 위험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말이고, 자, 시험에서는 뭐가 나온다? 이 수치를 물어봅니다. 1기압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틀립니다. 1기압 얼마? 우리가 20도씨를 상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상온에서 액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고체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영하 10도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50도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1기압은 기본이고 20도를 기준하는 겁니다. 20도 여기서 고체면 고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액상인 것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도씨에서 기상인 것. 자, 한마디로 이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인 것은 뭐한다? 제외한다. 걔네들은 고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물어봐요. 액체는 1기압 20도씨 자 또는 자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들어가는 온도는 여러분들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엄청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액상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액상이란 자 그러면 이제 액상은 뭐를 액체로 할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야 얼음과 물과 이 기체가 확실하게 구분되지만 다른 물질 뭐 찐득찐득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입니다. 액상이란 자 시험관 이 지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진짜 짜증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안지름이 30mm, 높이가 120mm, 한마디로 3cm, 지름이 3cm, 12cm인 이러한 이제 원통형 유리관에다가 시료를 여기 55mm까지 채운 다음에 수평으로 했을 때 수평으로 이제 이걸 눕히는 겁니다. 이렇게 눕혔을 때 액면의 선단이 30mm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 우선 뭘 외운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1기압 20도씨, 20도씨 초과 40도씨 자 이하 이게 많이 나오고 잘 안 나오는데 가끔 이게 나오면 자 이거 지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채우고 얼마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해서 세트로 물어봐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1세트 이거 두 번째 세트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성질을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죠?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모두 무기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안 타요. 불연성. 대부분 무색, 백색. 색깔 있는 것만 따로 물어보죠. 자,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분해해서 산소를 방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산소가 가연물이 타는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조연성 물질이라고도 하고 조회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가열하면 분해해서 산소를 방출하니까 위험하죠. 그리고 육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아닙니까? 그러면 산화성 중복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저장 어떻게 해야 돼요? 가열 마찰 충격 피해야 되고 특히나 가연물인 이류 위험물과 접촉을 피하면 좋죠. 조회성 물질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그런 물질입니다. 당연히 그럼 습기 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류 위험물도 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건데 습기 많은 곳에 두면 다 없어져 버리겠죠.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냉각소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만능 소화약제 있지 않습니까? 마른 모래 또는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약제로 소화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반응식 아니겠습니까? 반응식 물질 들어가서 한번 다 볼게요. 하나씩 다 천천히. 자, 첫 번째 아염소산 염류. 자, 아염소산은 여기 나와 있듯이 HClO2를 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험물이 아니라 뭐가 된다? 여기에 수소 자리 대신에 다른 물질로 치환된 걸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금속 또는 양이온. 그래서 K나 Na 대표적으로 암모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물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위험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KClO2 아염소산 칼륨. 자,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킵니다. 뭐랑 반응해서 염산과 반응을 해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암기하기 편하게 제가 방법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응 이렇게 돼갖고 뭐가 나오는지 반응 과정을 세세하게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반응식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기 쉬운 방법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인류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분해해서 산소를 떼어버리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3KClO2가 두 분자의 염산과 반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 잘 안 나와요. 일단 분해가 돼버립니다. 이것과 산소와.
그럼 3KCl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 3O2 6개의 산소가 전부 다 얘네들이랑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CL이랑은 ClO2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 2개 있었죠. 그럼 2개 적어주고 H랑 여기 4개 빠지니까 2개 남죠. 2개의 H와 2개의 산소 H2O2를 만드는구나. 그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안 나왔던 거나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아염수산 나트륨. 자, 반응식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나트륨, 칼륨은 반응식이 어때요?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만 암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칼륨 대신 나트륨 들어가면 똑같아요. 칼륨, 나트륨, 자, 칼륨, 나트륨. 나머지 다 똑같죠. 넘어가겠습니다. 염소산 칼륨 볼게요. 자, 염소산은 HClO3고 똑같이 염류는 여기에 칼륨, 나트륨, 암모늄 이런 것들로 치환된 이제 물질입니다. 자, 앞에는 빨리 넘어가고 중요한 물질에만 별표를 칠게요. 염소산 칼륨의 별표 3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분자량 계산할 수 있죠. 왜냐면 얘는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분자량 어떻게 계산해요? 칼륨이 39 원자량이 CL이 35.5 5가 16이죠. 그래서 39 더하기 35.5 더하기 16 곱하기 3 48을 넣어주면 122.5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분해 반응식. 자, 분해 반응식부터 한번 볼게요. 자, KClO3예요. 인류 위험물은 분해해서 무조건 뭘 만든다? 산소를 내야 됩니다. 인류 위험물 전부 다 공통적이에요. 산소를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소를 나머지 거 떼어버리면 됩니다. KCl과 산소의 화학식은 O2죠. 이렇게 한 다음에 개수 맞춰줘야 됩니다. 자, 반응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개수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어디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KCl 하나, K 하나, CL 하나. 왼쪽에도 하나씩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씩 있으니까 그대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소가 다르죠. 3, 2, 3, 2 이렇게 있을 때는 자, 그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을 2배를 먼저 해주는 게 맞추기 편합니다. 그러면 3이기 때문에 안 맞죠? 2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2, 3, 6, 3, 2, 6 되죠? KCl도 여기 2개 있었으니까 여기도 2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이고 이게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봐주시면 돼요. 이거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나올 일단 뭐 나올 가능성이 되게 희박합니다. 아직 안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다른 거 암기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될 때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암기할 게 뭐 수없이 많죠. 자, 잘 안 나오는 것들은 그냥 안 볼게요. 그냥. 자, 염소산 나트륨 보겠습니다. 자, KClO3, NaClO3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반응식. 넘어가겠습니다. 과염소산 염류. 자, 과염소산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6류 위험물에 들어가죠. 똑같이 염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H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K나 NA나 NH4가 들어간 물질입니다. 자, 반응식 너무 쉬워요. KClO4 인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뭘 내야 된다? 산소를 내야 됩니다. 그럼 산소 하나 내고 KCl과 분리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개수 안 맞죠? KCl은 맞는데 O가 4개 있는데 여기 2개 있습니다. 2개 O2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특징 하나 볼게요. 하나 제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것만 하나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산 칼륨의 분해 온도 400도. 자, 과염소산 어디 갔죠? 여기 칼륨도 분해 온도 400도씨인 거 이것만 한번 체크를 할게요. 그냥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습니다. 인류 위험물이고 분해해서 뭐 염화 칼륨과 산소를 발생시키고 분해 온도가 400도씨이며 분자량이 122.5인 물질은 그러면 염소산 칼륨, 분자량이 138.5인 물질은 과염소산 칼륨이 되는 겁니다. 자, 칼륨 대신에 나트륨 반응식 똑같습니다. 따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과염소산 암모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분해 반응식이 2개가 있는데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이것도 역시나 잘 나오지는 않고 질산 아모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낮은 온도에서 분해할 때는 앞에 봤던 과염수산 칼륨 나트륨과 똑같이 그냥 NH4Cl4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분해를 할까요? 그냥 NH4Cl과 두 개의 O2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게 복잡하죠. 이게. 자, 이게 어떻게 분해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N2와 Cl2가 분리가 되고 남은 H가 수소로 빠지는 게 아니라 뭘 먹는다? 산소를 잡아먹고 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물질이 분해를 해서 일단 N2가 빠집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Cl도 분해가 돼서 기체로 빠지기 때문에 Cl2로 빠져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H랑 O가 있는데 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N이 2, Cl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두 분자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워볼게요. 한번. N 다 지우고 Cl 다 지우고 H2를 총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자, 4개 만들 수 있죠. 그래야지 이걸 다 쓸 거 아닙니까? 4H, 428, 248. 그래서 이걸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 지금 4개밖에 안 들어갔죠. 그럼 248인데 4개밖에 안 썼으면 4개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4개의 탄소 O2로 빠지는데 2개의 O2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한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뭐 이렇게 다 넘어가면 뭘 암기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들어가서 암기할 거 수두룩합니다. 자, 무기 과산화물 볼게요. 여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뭐 무기 과산화물이라는 말도 하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알칼리 금속에 뭐가 있습니까? 알칼리 금속에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이제 뭐 루비듐 등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과 뭐랑 자, 이러한 물질과의 자, 산소와의 과산화물을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는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가예요. 나트륨도 플러스 1가, 칼륨도 플러스 1가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정된 물질의 산화물은 자, K2O가 되는 거고 Na2O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화학식 한번 볼까요? K2O2, Na2O2 이렇듯이 자, 이게 아니라 산소가 과하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불안정해요. 자, 화학 물질은 기본적으로 자,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아니면 우주상에건 어디건 자, 수많은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있고 지들끼리 결합하는 애들도 있고 결합 안 하는 애들도 있죠. 자, 서로 좋아하는 애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마음이 불안한 애들은 서로 이제 불안한 애들끼리 만나갖고 안정된 상태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자연 상태에서 제일 불안한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에 자연 상태에서 나트륨 땡 딸랑, 칼륨 땡 딸랑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얘네들은 자, 사랑이 고파요. 사랑을 갈구해서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안정된 형태가 아니라 불안정해요. 자, K2O 나 2명이 산소 1명 와야지 우리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산소가 더 들어왔네. 그래서 너 나가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것 때문에 K2O2의 분해 반응식은 어떻게 되냐면 K2O랑 산소로 분리가 돼버립니다. 산소, 너는 O2, 니들끼리 만나면 안정하고 좋잖아. 니들끼리 가 있어. 나는 이렇게 만날 거야 라고 하는 반응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수 안 맞죠? 안 맞을 때 어떻게 한다? 홀수에 있는 이 두 부분을 2배를 해주면 맞추기 쉽습니다. K2자리가 2개 나왔죠. 그럼 반응식 끝나요. 이게 과산화 칼륨의 뭐가 된다? 분해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한번 꼭 나올 겁니다.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안정해서 뭐다? 안정한 물질과 산소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O2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면 반응식 이제 이거 이해가 좀 잘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특징 한번 볼게요. 자, 물 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으로 이제 소화를 해야 되고, 반응식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과산화 칼륨 아니면 과산화 나트륨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매회차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칼륨이 NA보다 K가 한 자 더 적잖아요. K로 공부하겠습니다. 물과 반응식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과산화 칼륨이에요. 되게 불안한 애죠. 안 그래도 결합력이 뛰어난 애인데 산소 하나가 더 들어온 게 매우 거슬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뭐가 된다? K2O2가 하나 있었죠. 어떻게 돼요? 이게 무조건 산소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아까 이게 반응식 봤었죠. 이거 두 개랑 뭐가 와야 됩니까? K2 어떻게 돼요? K2O자리도 두 개 와야 되죠. 이 상태에서 뭐랑 붙는다? 물이랑 붙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산소랑 반응해요? 물이 산소랑? 산소랑 물. 지금 대기 중에 산소도 있고 여기 물도 있는데 뿌리면 두 개가 반응해서 섞여버리진 않죠.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이 K2로 흡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반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자, 어떠한 물질을 만들까요? 화학 물질은 더 안정한 물질로 가려고 해요. K2O보다 KOH, 수산화 칼륨이 더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자, 이 K2O와 물이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온전히 흡수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K 나 두 개, 산소 합하면 두 개죠. 수소도 너도 두 개구나. 그러면 우리 앞으로 빼자 2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2 KOH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가 돼요? 여러분들 이 K2O2가 자, 두 분자의 물과 만나서 뭐가 됩니까? 네 분자의 KOH와 O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아까 K2O2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1차적으로 자, 두 분자가 분해하죠. K2O와 두 분자의 K2O와 한 분자의 산소로 분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물이 반응하는데 자, 온전히 만족시키려고 하면 몇 개 들어와야 돼요? 몇 개가? 이거 두 개, 이거 하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 흡수해갖고 전부 다 KOH를 만들려고 하면 자, 똑같은 개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개수를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와버리면 이제 숫자가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뭐가 된다? 여기 두 분자의 H2O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H2O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 복잡한데 아무튼 K2O2와 물이 만나서 뭐가 나와야 된다? KOH와 최종적으로 산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좀 이게 원래가 적용이 안 되고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씩 이제 해보면 됩니다. 자, 산소가 여기 홀수, 여기 홀수, 여기 세 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애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수소가 여기 하나예요. 여기는 두 개잖아요. 이게 맞지 않아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두 배를 하면 또 K는 맞고 수소는 맞는데 산소가 안 맞아 버립니다. 그래서 홀수에 있는 부분을 두 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네 개가 되고 K도 네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두 개가 되는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반응식이. 그런데 왜 KOH와 O2가 나오는지 이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한다? 발열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탄산가스와 반응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K2O2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합니다. CO2예요. 자, 어떻게 된다? 아, 탄소 짜증나네. 우리 헤어지자 라고 해서 자, K2O와 역시나 뭘로? 산소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 뭐가 오는 거예요? 이때 CO2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CO2 나왔어. 두 개 합하자. K2CO3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근데 여기서
개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 반응식 하려고 하면 여기 두 개의 K2O2가 두 개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개 있었기 때문에 원래 CO2도 두 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무기 과산화물의 반응식이 좀 어려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냐면 이제 화학적인 원리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런데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 첫 번째 왜 분해를 하는지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죠. 어쨌든 K2O와 O2로 분해된 다음에 나머지 물질이 그 K2O와 합하는 거 아닙니까? 산소는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원리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초산과의 반응 K2O2와 초산. 초산의 반응식은 아니 화학식은 CH3COOH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불안에서 산소를 떼고 싶은데 산소보다 더 좋아하는 애가 있습니다. 야, H 네가 뭔데? 둘 다 알칼리, 그러니까 둘 다 일쪽에 있어요. 네가 나보다 반응성도 약한데 왜 거기 붙어 있어? 내가 들어갈래? 라고 해서 지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CH3COOK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쪽수가 많으니까 더 좋아해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H는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근데 원래 K2O2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H2O2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응식 개수가 안 맞죠. K가 여기 두 개 있는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개 들어가면 여기도 두 개 들어가고 나머지 개수는 맞게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된 다음에 추후에 이게 더 불안하죠. 얘도 불안해서 다시 이 H2O2가 H2O랑 O2로 분해가 되는데 이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 이렇게 먼저 반응을 한 다음에 이게 분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염산과의 반응식도 똑같은 원리로 H 이게 뭐야? 내가 들어갈래. K가 들어가면 H가 들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과산화 수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황산 역시 H 니 뭐야? 내가 더 센데. 자리 바꿔 K2SO4 H2O2를 만드는 거고 알코올과의 반응은 초산과의 반응식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H 니 뭐야? 내가 들어갈래. H 나와.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과산화 나트륨 똑같습니다. 칼륨 대신에 나트륨만 넣으면 돼요.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산화 칼륨과 과산화 나트륨의 분자량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다 여러분들 분자량 구할 줄 알죠? 과산화 칼륨은 얼마다? 39. 39짜리가 2개, 16짜리가 2개, 나트륨은 23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과산화 칼슘 볼게요. 자, 칼슘은 플러스 이가입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이가예요. 그래서 산화 칼슘이 안정된 물질인데 여기 산소 하나 더 들어온 물질이 과산화 칼슘입니다. 역시나 어떻게 되고 싶다. CaO랑 O2로 분해하고 싶은 성질이 아주 큽니다. 개수 안 맞죠? 홀수에 있는 거를 두 배 하니까 여기도 두 개가 오는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물과 반응식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똑같습니다. CaO2 물과 반응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CaO랑 O2로 분해가 되고 물이 그대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겠죠. 자, 그런데 CA는 이가 플러스 OH는 마이너스 1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CaOH2를 만들게 됩니다. 물이 그대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산소 하나 들어오고 H가 두 개 들어와서 OH 두 개 빼버리면 계속 똑같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고 원래 이거 두 분자가 반응해서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두 개가 나와야 되고 한 분자 때 한 분자 반응하고 두 분자니까 두 개가 반응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거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CaO를 우리가 생석회라고 하고 CaOH2 수산화칼슘을 소석회라고 합니다. 이런 명칭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물질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과산화 바륨 BaO2 원래 이제 이것도 BaO가 산화 바륨인데 산소가 과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해해서 어떻게 된다? 똑같습니다. 화산화 칼슘의 반응식과 따로 암기할 필요 없어요. 화산화 마그네슘 역시 똑같아요. 플러스 이가인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 위험물 반응식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과산화
무기 과산화물 중에서 화산화칼륨과 물의 반응식은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해 주시는 방법을 쓰더라도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